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항상 다른 분들 사연만 열심히 듣다가 처음으로 사연을 적어보는 갓 30대에 들어가게 된 여자입니다. 사연을 보다 보니 참 다양한 사연들이 있고 이런저런 일들로 고생하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힘드셨던 분들의 행복한 새 출발을 응원하면서 제 사연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지옥의 문 앞에서 바로 유턴을 한 사이다 파혼 이야기예요. 그 사람과 결혼을 하면 어땠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남일녀의 막내딸로 유복한 가정에서 어렸을 적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기업의 임원인 아버지와 항상 완벽한 내조를 보여주셨던 어머니 아래서 다른 친구들보다 좋은 기회도 자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이나 졸업 등에 있어서 조급함이란 단어는 생각해 본 적도 느껴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또한 제가 하고 싶어 하거나 흥미 있어 하는 분야는 꼭 한 번씩 해보라고 도와주시기도 하셔서 대학 졸업도 평탄하게 했고 큰 문제 없이 평소에 꼭 하고 싶었던 쇼핑몰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저는 옷도 관심이 많았고 친구들에게 어울릴 것 같은 옷들도 곧잘 사주곤 했거든요. 운이 좋게도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옷을 구매해 주셨고 매출도 어느 정도 꾸준히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미 쇼핑몰도 많은지라 고민도 많았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남부러울 것 없이 잘 되어가고 있었고 저 혼자 너무 잘 지내다 보니 연애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20대 중반에 졸업하고 저는 3년 정도를 계속 쇼핑몰에 매달렸어요. 새벽에는 동대문을 가서 옷을 가져오고 낮에는 쇼핑몰 관리도 열심히 하다 보니 몸이 10개라도 부족하게 되었어요.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잊어버린 지 오래였죠. 그러던 중 친구가 너무 바쁘게 살고 있는 거 아니냐면서 함께 기도를 드리려 교회를 가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태 신앙이기도 했고 엄마 아빠는 이미 다른 교회를 계속 다니고 계셨고요. 저만 바쁜 탓에 교회를 오래 나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텀도 잠깐 쉬는 텀이기도 해서 오랜만에 나가기로 했죠.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춤하기도 했고요. 저는 결혼을 하지 않은 터라 청년부로 나가게 되었고 거기서 제 남자친구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 오빠 상이었고 저보다 2살이 많았어요. 들어보니 7급 공무원이고 출입국 관리하는 계열이라 공항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호감형인 인상이 참 마음에 들었고 가자마자 환영해주는 부침성도 밝은 성격도 너무나 좋게 보였어요. 일만 하느라 오랜 기간 느끼지 못했던 설렘이 찾아왔달까요? 뭔가 20대 후반이 되어 보니 아무나 가볍게 만날 수 없었는데 이 남자는 저희 엄마 아빠도 만족스러워 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도 있어요. 친구의 권유로 가게 된 교회에서 저는 오랜만에 제 신앙심을 느꼈고 그렇게 꾸준히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바쁘게 사느라 돌아보지 못했던 것들을 제가 놓친 것들을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꾸준히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남자친구랑은 더 가까워져만 갔고 서로 나이가 있어 이제는 조심스러웠기에 알아가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게 됐어요. 영화도 함께 보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밥도 자주 먹으면서 서로 고민도 터놓고 얘기하는 사이가 되었죠. 그렇게 오빠 동생 사이로 저희는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고 결론은 함께 예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서로 바쁘다 보니 자주 보진 못했지만 서로 잘하는 만큼 서로의 시간을 배려해주고 틈틈이 만나면서 사랑을 점점 싹 틔워갔죠. 저희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고 이제 결혼만 하면 될 커플이었어요. 교회에서도 모두가 아는 공식 커플이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와 함께 친하게 지내던 교회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저를 부르시는 게 아니겠어요? 세아야, 남자친구랑은 잘 지내니? 네, 집사님, 잘 만나고 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말씀해 보셔요. 아유, 내가 괜한 오지랖 떠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다만 주변에서 하도 말이 많아서 내가 전해줘야 할 것 같아서. 내가 널 또 유독 많이 아끼기도 하고. 네, 말씀하세요, 집사님. 주변에서 무슨 말이 도는데요? 저랑 제 남자친구 얘기인 거예요?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그 남자 쪽 얘기라서. 혹시 남자친구 엄마 만나본 적 있니? 아니요, 아직 없어요. 결혼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라서. 결혼 준비 시작하면 이제 만나뵈려고 해요. 왜요? 만나뵌 적 있으세요? 응, 예전에 나 그분 만나뵌 적 있거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잘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거야. 그래서 이사 가셨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들어보니 역에서 쫓겨난 거라고 하시더라고. 아들은 청년분이 그냥 다니고 있는 것 같고. 어머, 정말요? 왜요? 왜 쫓겨나셨대요? 아유, 말로는 좀 외모도 괜찮고 직업도 괜찮은 청년부 여자애들 보이면 밥 먹고 친해져서 그렇게 아들하고 잘 되라고 밀어준다고 하더구나. 들어보니 거절하면 그렇게 쌀쌀맞게 굴면서 교회 전체에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녔대. 처음에는 교인들이 모두 믿었지만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교회에서 쫓겨났었나 봐. 그래서 혹시나 봤나 했어.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 정말요? 처음 들어요. 생각해보니 남자친구도 엄마 얘기를 한 적이 많이 없었어요. 나도 들은 거니까 세아가 직접 보고 얘기를 나눠봐. 소문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고 아님 정말 좋은 분으로 성격이 바뀌셨을 수도 있으니. 네, 집사님, 감사해요. 저를 정말 아껴주시고 예뻐해 주시는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정말 감사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왜 엄마 말을 잘 안 했지라는 생각부터 그 말이 진짜라면 저는 그 어머님과 함께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남자친구가 엄마에 대해서 한 말이라고는 7급 공무원인 나를 엄청 자랑스러워 하신다 정도의 말뿐이었어요. 전 너무 안 하길래 그냥 안 친한 거겠거니, 이미 다 아들이 커버려서 서먹한 거겠거니 생각했고요.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뭔가 곧 결혼이 진행될 것 같은 마음에 저는 집사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더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제가 어머님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없었고 가까이서 접촉하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집사님 두 분 정도를 만나 뵙고는 조심스럽게 어머님에 대해서 여쭈어 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티는 나지 않게요. 남자친구 어머니께 선물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성향을 제가 아예 몰라서요. 어떤 분이셨어요? 어떤 걸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에 어떤 집사님은 두 분은 모두 좋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너무 좋은 분이시지 허영이 많으시기도 않으시고 아들 열심히 키우셔서 요새 턱 보고 계시잖니. 자그마하게 너가 정성만 보여드려도 좋아하실 거야. 기특하다. 미리 그렇게 선물도 준비하고. 요새 애들 그렇게 잘 안 하잖아. 점점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청년부 여자애들을 건드렸다는 게 소문인 건지 아니면 정말 그런 분인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신 건지요. 혼란스러워 힘들었지만 일도 바쁘고 지나며 그 일은 점점 잊혀져 갔어요. 어머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일 수도 있겠거니 생각도 했고요. 그동안 남자친구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물론 남자친구를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저는 결혼은 진행하기로 합니다. 좋게 말해주신 집사님 두 분의 말을 믿고 말이죠. 다만 저는 제 선택에 대한 확신도 얻고 싶었는지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엄마 아빠께 보여드리기로 결정했어요. 제 첫인상과 같게 저희 엄마 아빠는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첫 시작을 서로 행복하게 할 수 있어 참 다행이었어요. 장인어른,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만나고 우리 새아 잘 챙기도록 할게요. 아이고, 그렇게 말이라도 잘해주어서 고맙네.
사실 우리 딸, 막내딸로 커서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부끄럽게 생각하네. 그래도 예쁘게 봐주어서 고마워. 아닙니다, 장인어른. 저는 새아이의 부족한 부분까지 모두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 채우겠습니다. 제 눈에는 정말 완벽한걸요. 오호호, 말도 참 예쁘게 하는구만. 내가 여기 앞에 저 건물 보이지? 저 건물주거든. 산지는 얼마 안 됐는데 재개발이 된다는 말이 나오면서 지금 엄청 올랐지 뭐야. 나중에 결혼하고 내가 꼭 이 서방 챙겨주마. 장인어른, 정말이십니까? 안 그러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아빠가 건물주라는 사실은 딱 저희 가족만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평생 동안 사업으로 열심히 돈을 벌어온 아빠였고 처음으로 한번 재테크 해본답시고 구매하신 건물이었거든요. 엄마 아빠 모두 조용하신 분들이라 떠들썩하게 어디 자랑하고 다니시지 않으셨고요. 근데 남자친구가 너무 마음에 드셨던 건지 처음으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했기에 챙겨주겠다는 아빠의 말이 감사하기도 했지만 저는 받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고생하면서 자수성가한 아빠였으니까 당연히 엄마 아빠의 노후 자금으로 쓰셔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남자친구도 아빠가 너무 예뻐해 주셔서 감사했는지 한참을 싱글벙글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예뻐해 주셔서 웃은 게 아닌 것도 같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는 이제는 어머님 아버님을 만나 뵙기로 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빠가 엄청 예뻐하더라. 사람 그렇게 잘 안 믿는데 말이야. 사업하면서 사람한테 엄청 대이셨었거든. 진짜 다행이야. 막내딸이라 아무도 허락 안 해주실 줄 알았어. 나 오늘 정말 긴장하고 가는데 너무 다행인 거 있지? 앞으로 더 잘해드려야겠어. 진짜 우리 아빠처럼 생각하고 말이야. 이제 어머님도 한번 배워야 할 것 같은데. 아버님은 거의 지방에 계시다 했지? 언제 한번 뵐 수는 없나? 밑에 지방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계셔서 올라오시기가 쉽지 않아. 나 어릴 때부터 거의 뵙기 힘들었었어. 그런데 사실 나도 아직 아빠가 어려워. 우선 우리 엄마 보고 나중에 날짜 맞춰서 아빠 보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래. 그럼 어머님은 언제 뵈면 되나? 오빠가 정해서 알려줘. 내가 시간 맞출게. 뭐 좋아하셔? 뭐 사들고 가야 할 것 같은데? 에이, 됐어. 그냥 몸만 와. 이번 주에 갈까 그럼? 내가 말해둘게. 저희는 드디어 그 주 주말에 어머님을 만나 뵙기로 결정했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만나 뵙는다 생각하니 너무 떨리더라고요. 저는 한 주 내내 뭐라고 먼저 인사드려야 할까, 무엇을 입고 가야 마음에 들어 하실까 등등 많은 생각들로 두근거리면서 기다렸고 그렇게 기다렸던 주말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집에 도착하니 어머님께서는 처음 보자마자 안아주시면서 따뜻하게 반겨주셨고 많이 궁금하셨는지 이것저것 물어보시기도 하셨어요. 전혀 안 좋은 소문에 어머님 같지 않았고 인자하고 온화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시집도 잘 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잠시 했었죠. 집사님이 소문을 잘못 들으셨다고 생각하며 가서 말씀드려야겠다고도 생각하면서요. 평소에 우리 아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다. 참 곱고 예쁘네. 어서 오거라. 오느라 고생 많았지?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도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오는 건 정말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그렇게 안부를 나누고 있는데 저기 안방에서 어떤 여자분이 한 분 나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고 남자친구를 쳐다보니 남자친구도 처음 보는 눈치더라고요. 어머님, 친척분이신 거예요? 갑자기 나오셔서 너무 놀랐어요. 안에 계신 거 알았으면 먼저 인사라도 드리는 건데요. 아니, 신경 쓸 거 없다. 내 친구야? 오늘 아가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불렀어. 불편할 거 없다. 조금만 있다가 갈 거야. 사실 어머님 친구라고 하기에는 많이 어려 보이셨어요. 정장을 입고 계시기도 했고 도저히 저를 보고 싶어 하신 분이 아닌 것 같은 인상에 저는 계속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머님과 저 남자친구 이렇게 셋이서 점심 식사를 한 뒤에 과일을 먹고 있는데
그 친구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종이와 펜도 가지고 나오시더군요. 아가, 이제 좀 물어볼 게 있는데 혹시 뭐 좀 물어봐도 될까? 네? 그럼요. 다 물어보세요, 어머님. 뭐 궁금하셨던 거 있으세요? 사실 나 우리 아들 정말 열심히 키웠어. 남편은 지방에 내려가 있어서 얼굴도 잘 보지 못했고 학교 다니는 내내 내가 다 돌봤거든. 또 외동아들이잖니?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 준비한다고 할 때도 나는 열심히 밀어줬다. 우리 아들만한 사람 드물어. 알지? 네? 네, 고생하셨겠어요, 어머님. 혼자 키우는 게 만만치 않으셨을 텐데. 남자친구도 공부한다고 많이 힘들었겠어요. 어머님도 그렇고. 그럼. 그래서 말인데, 잘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면 내가 준비한 심사에 합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자격은 있는 것 같구나. 옆에 이 친구는 결혼정보회사에서 오래 일한 친구인데 우리 아들 점수 매겨보니 엄청 높게 나오더라고. 키도 크고 훤칠하고 직업도 좋다면서. 지금부터 물어봐도 되지? 유별난 엄마라고 생각하지 말거라. 여태까지 내가 한 게 있잖아. 그렇게 갑작스럽게 어머님은 며느리감 심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지만 대체 무슨 심사인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슬쩍 보니 질문 리스트가 몇 장은 되더라고요. 옆에서 그 친구분이라는 결혼정보회사 직원분은 적을 준비를 마친 듯 보였고 그렇게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남자친구가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었어요. 멀뚱멀뚱 엄마만 보고 있더군요. 자, 우선 차 있니? 차는 있습니다. 제가 그냥 몰고 다니는 출퇴근용 차예요. 차 있대요. 옆에 거기에 체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심사는 거의 30분 동안 면접처럼 진행이 되었습니다. 질문은 점점 디테일해져 갔고 제 명의로 땅이 있는지, 유전적 지병이 있는지, 전에 남자친구는 오래 만났는지, 엄마 아빠의 직업과 재산까지 물어보시기 시작했죠. 너무나도 불쾌했고 저는 대충 대답하면서 빨리 이곳을 떠야겠다는 생각밖에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들이 대통령이어도 이 정도는 안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점수를 사람 눈앞에서 매기는 시어머니가 계신가요? 전 정말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제가 들은 모든 질문이 굉장히 무례하게 짝이 없는 질문들이었어요. 이미 저는 그 모든 질문들을 들으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이 떠나고 있었기에 아빠가 대기업 임원이시고 유복하게 자라왔다는 말은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었어요. 괜히 말해서 좋을 게 없겠다 싶었죠. 재산은 숨길수록 좋다는 말도 있잖아요. 엄마 아빠께서 일도 안 하고 계시고 제가 용돈을 드린다고 말씀드리니 어머님께서는 질문하시면서 슬쩍 쳐다보시고는 별거 아니라는 표정을 하시고는 조용히 비웃으시더라고요. 제가 아무 조건도 갖춰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셨겠죠. 못 믿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속으로 그래, 이 모든 게 그냥 내 인생의 웃긴 해프닝이라고 생각하자고 하면서 급하게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하는데 어머님께서도 그 뒤로는 딱히 결혼에 대한 말씀을 일체 안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또 봐요. 우리 아들이랑은 친하게 잘 지내고 2년이면 결혼하겠지. 안 할 수도 있고 우선은 탈락이에요. 당장은 결혼이 힘들 것 같네. 제 앞에서 점수가 채워지지 않아서 탈락이라고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대로 말씀도 안 드리고 수입도 반타작 내어서 말씀드렸더니 만족스러우지 못하셨겠죠. 남자친구도 제 수입은 정확히 몰랐기에 정말 그 수입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머님이 좋아하시든 안 좋아하시든 아무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이미 아니다 싶었으니까요. 합격이어도 전 결혼은 절대 안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뛰쳐나가려던 중에 남자친구가 갑작스럽게 한마디를 하고 말죠. 아, 맞다. 장인어른 우리 맨날 보는 건물 있지? 거기 건물주시래. 뭐? 그게 진짜니? 거기 이제 많이 올랐다고 들었는데?
진짜? 저번에 그거 말씀해 주시면서 결혼하면 보태주신다고 하셨어. 정말? 너무 잘 됐구나. 아가, 진짜니? 결혼하면 너무 좋겠구나. 우리 아들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또 보태주신다고 하셨다고 하니, 이렇게 감사한 일이 어딨겠니? 드디어 찾았네. 합격이다, 합격이야. 그 건물주라는 사실이 이 모자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플러스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결혼정보회사 직원분, 어머님, 남자친구 모두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점수가 좀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결혼에는 돈이 중요하다지만 거의 어머님은 아들에 대한 자부심으로 장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는 나오는 중에도 어머니께서는 계속 며느리는 일해야 한다면서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는 이렇게 본인이 하실 거라고 하면서 신나셔서는 각오 같은 것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개입을 많이 하실 거라고도 미리 언급을 하셨어요. 이미 저는 탈락이라고 한 순간부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었으니 아무런 말도 들리지가 않았죠. 그냥 앞으로는 어머님이든 남자친구든 두 번 다시 볼 일 없겠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집에서 뛰쳐나오면서 저는 이미 파혼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저와 남자친구는 처음으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아니, 아까 어머님이 하신 거 그거 뭐야? 며느리 심사? 서류 심사 같은 거야? 왜 엄마 안 말린 거야? 그게 지금 맞는 거라고 생각해? 아니, 난 그냥 정보라고 생각했어. 우리 엄마는 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게 그렇게 불편했어?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난 오빠가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서 우리 오빠 건물은 왜 말한 거야? 난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가 합의한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탈락이라고 말을 했잖아. 너 안 좋게 보는 것 같은데 그걸 그냥 두고 볼까? 난 너랑 좋고 결혼하고 싶은데 그냥 그걸 두고 봐? 건물 있다고 해야지만 날 좋게 보시면 그게 날 예뻐하시는 거 맞아? 그건 날 예뻐하시는 게 아니고 건물을 예뻐하시는 거지. 그리고 처음 본 사람한테 그게 뭐 하시는 거야? 참나, 내가 어이가 없어서 심사 탈락하면 뭐 어떻게 하실 건데? 헤어지게 굿이라도 지내신대? 뭔 말을 그렇게 해. 어찌됐든 내 뜻은 존중해 주셨겠지. 왜? 뭐 찔리는 거 있어? 질문한 것 중에? 뭔 소리야 그게? 찔리는 게 있다니? 어머님이 뭘 잘못하셨는지 오빠도 모르는구나. 말을 말자 그냥. 그렇게 남자친구와 크게 다투고 나서 집에 오는 길은 정적만이 가득했어요. 전 저를 심사하신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갔거든요. 100번 저를 합격시킨다고 하셔도 저는 싫었어요. 저도 집에서는 귀한 딸이었거든요.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었고 저는 집에 가자마자 엄마 아빠께 이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저희 엄마 아빠도 화가 많이 나셨는지 절대 결혼은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서방 좋게 봤는데 정말 실망스럽다고 하시면서요. 나이 많으신 어른은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어도 옆에서 남편이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찔리는 거 있냐면서 다그치는 모습은 앞으로도 볼짝말짝 뻔하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했고요. 저희 가족끼리는 아무것도 시작 안 해서 다행이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파혼을 입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이대로는 파혼할 수 없었어요. 너무나도 억울했거든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탈락이라는 말을 들으니 너무 자존심도 상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 뒤로 시어머님은 건물주 딸인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는지 계속해서 전화를 주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예 며느리로 생각하고 계신 듯 했습니다. 아들한테 건물도 준다고 하고 이것저것 여유 있게 보태준다고 하시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겠죠. 건물주라는 말을 듣자마자 합격을 주셨으니까요. 계속 전화를 하시면서 이것저것 계속 읊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문자로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 내가 오늘 사주를 보고 왔는데 둘이 궁합도 너무 좋더구나. 우리 아들이 빛을 볼 수 있게 해줄 며느리감이라더구나. 너무 좋지 않니?
둘이 애도 2년 안에 가지면 아주 기똥찬 애가 나온대. 아직 생각 없어요, 어머님. 저희 준비되면 천천히 가질게요. 아니, 애는 생기면 다 키우게 되어 있는데 무슨. 그렇게 애 가려서 가지면 못 쓴다. 꼭 2년 안에 가져야 한다. 아, 그리고 요리도 미리 배웠으면 좋겠는데? 무슨 요리요? 우리 아들이 잘 먹는 음식들이 있는데 꼭 엄마 마셔야 먹거든. 그것 좀 알려주게 결혼하기 전에 몇 달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배워라. 이제 제 음식에도 적응해야죠, 어머님. 종갓집도 아니고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요새 워낙 음식들이 잘 나오잖아요. 얘 말하는 거 봐라. 맛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 우리 아들은 내 밥만 맛있게 먹는다니까. 그리고 요즘 음식들이 좋으면 뭐하니? 그게 건강에 좋은 것도 아니고 매일 사서 먹을 수도 없잖니. 오늘 어떠니? 저 오늘 회의 있어서 바빠요. 그리고 이렇게 업무 시간에는 전화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시작으로 어머님은 집은 어디로 할 거냐, 어디 방향이 좋다더라부터 장을 보러 가자까지 다양하게 관여를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아들의 와이프가 아니라 아들을 챙겨줄 수 있는 엄마의 복사본을 만들고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3통은 기본으로 전화가 왔고 식사 때마다 남자친구랑 무엇을 먹었는지까지 물어보셨어요. 아직 신혼집도 없어서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물론 저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남자친구와의 결혼 준비를 완전히 멈춰버렸고 어떻게 시원하게 파혼을 할지 계속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은 전화를 또 하시더니 갑자기 예단 이야기를 꺼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아니, 내가 중요한 말을 안 해서. 예단 말이다. 예단이요? 요새 예단 잘 안 하잖아요. 거의 생략하던데.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해야 할 건 해야지. 욕을 뒤로 안 먹는 거야. 내가 불러줄 테니까 받아 적어보거라. 그렇게 사돈의 8촌의 예단을 비싼 것만 적어주더니 모두 준비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일방적인 통보였어요. 어머님, 전 못해요. 그 많은 걸 제가 어떻게 다 해요? 우리 아들 기 좀 살려주는 게 맞지. 너 남편 될 사람인데. 그럼 어머님 돈으로 하셔서 아들 기 많이 살려주세요. 니네 집 돈 많지 않냐? 건물도 있다고 하지 않았어? 이거 하나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니? 처음에 한 번 잘하면 두고두고 칭찬받을 텐데. 그럼 너도 좋지 않겠니? 제 돈 아니에요. 건물 제 것도 아니고 전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들어보니 너 쇼핑몰도 엄청 유명한 곳이더니 왜 아닌 척 했니? 들어보니까 쇼핑몰도 돈 잘 벌드만. 내가 결혼하면 잘해주마.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도움이 될 며느리를 만나려고 내가 여태까지 결혼 안 시키고 기다려왔나 보구나. 아무튼 저대로 준비해주길 바란다. 어머님, 제가 고생해서 번 돈이지 오빠 도움 주려고 번 돈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쇼핑몰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요. 인건비에 모해하면 돈 남는 것도 없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점점 어머님의 요구는 황당해져만 갔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계속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상견례장에서 파혼을 선언하기로 하고는 남자친구와 자연스럽게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죠. 어머님은 날이 갈수록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았고 본인 아들이 받을 것들에 대해서 기대가 엄청 되시는 듯 보였어요. 언감생심, 꿈도 꾸시면 안 되는 것들이었죠. 저희 아빠 건물이나 제 쇼핑몰 매출이나 모두 다요. 저희 엄마 아빠도 파혼을 말하는 것을 확실하게 두 눈으로 보고 싶으시다며 상견례에 두 분 모두 참석하신다고 하셨고 그렇게 저희 모두 상견례로 향했습니다. 저는 엄마 아빠와 함께였고 남자친구는 어머님과 함께였어요. 아버님은 오늘도 시간을 빼지 못한 듯 싶었습니다. 그다지 어머님과 교류가 많아 보이지도 않았고 결혼 전에만 한 번 뵙는 걸로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오고 가고 평범한 상견례가 진행되던 와중에
어머님은 계속해서 핸드폰을 보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혹시 뭐 불편하신 거 있으세요? 자꾸 핸드폰을 보시길래 아버님께 연락 오시기로 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제일 친한 계모임이 있거든요, 사돈어른. 그분들이 얼마나 우리 아들이 장가를 잘 가는지 궁금하다길래 전화로 들려주고 있었어요. 괜찮으시죠? 사적인 내용이 없으니. 들어보니 저희 상견례 이야기를 전화를 통해 친구분들께 들려주고 계신 거였어요. 정말 황당하게 짝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깊게 안 하신다지만 이렇게까지 배려 없이 행동을 하다니요. 상견례 때 전화통화로 다른 분들에게 들려주다니. 이쯤 되니 파혼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람을 믿고 결혼하려고 했던 제 자신이 창피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그래도 저희끼리 상견례를 진행하는 건데 이건 아니지요. 저희 엄마 아빠도 계신데요. 전화 끊으시고 집중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 이것만 대화 나누고 끊을 수 있을까요? 사돈어른, 그 저희 동네에서 8층짜리 건물, 사돈이 가지고 있는 건물 맞죠? 워낙 다들 안 믿어서 이 정도는 돼야 우리 아들 장가 간다고 누누이 말했는데 듣지도 않고 이상한 처자들 붙여주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말해주시면 모두 믿을 거예요. 아들한테 들었는데 나중에 보태도 주신다고. 맞지요? 제가 7급 공무원으로까지 키운 보람이 있네요. 저는 정말 건물 지겨워서 이제 신물이 나더라고요. 제 건물도 아닌데 대체 왜 그렇게 집착하시는 걸까요? 저희 아빠가 건물이 없었으면 두 번 다시 보려고 하시지도 않았었는데 말이죠. 저는 황당해하는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보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저기 어머님, 절도범이세요? 왜 자꾸 뭘 달라고 계속 그러세요? 저희 아빠 맘이죠, 그건. 저희 아빠 건물이지 무슨 이 사람 건물이에요? 어머님 저 며느리 심사하셨죠? 처음엔 탈락이라고 했다가 아빠 건물주라고 하니 그 소리 듣자마자 합격이라면서 웃으셨고요. 저도 시어머니 심사 좀 해야겠어요. 같이 결혼하는 건데 저는 못했잖아요? 뭐, 뭐야? 뭐래? 왜 너가 날 심사하냐? 너가 우리 집에 들어오니 내가 심사하는 게 맞지? 요즘 시대에 누가 누구 집에 들어가는 게 어딨어요. 사랑해서 그냥 같이 결혼하는 거죠. 들어오세요. 저는 어머님의 말을 싸그리 무시하고는 결혼정보회사에서 미리 섭외한 두 분을 들어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도 어머님은 전화통화를 계속 하시고 계셨어서 친구분들도 계속 듣고 있는 듯 보였고요. 어머님은 놀란 나머지 아무 말도 하시지 못하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건지 어리둥절하셨죠. 그건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인 저도 지켜주지 못하고 자기 어머니도 챙기지 못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지킬 수 있었던 걸까요? 아직도 의문입니다. 그렇게 2명의 직원분이 들어오셨고 저는 제 옆에 앉게 한 뒤 보란 듯이 심호심사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다 하셨던 거니까 기분 나쁘지 않으시죠? 저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야지 시어머니로 모실 수가 있어서요. 부탁드릴게요. 우선 제가 리스트를 받았으니 여쭤볼게요. 그렇게 저는 운을 띄우고는 저에게 물어보셨던 것과 똑같이 질문을 30분 동안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놔둬 주셨고요. 어머님 명의로 땅이 있는지, 어머니께 유전적 지병이 있는지, 따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외도하신 전적은 없는지, 여태까지 모아두신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등등이요. 그런 사람에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이런저런 질문을 물어보는 내내 어머님은 저에게 며느리 심사를 하셔서 그런지 아무 말도 못하시고는 꾸역꾸역 솔직히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우스웠습니다. 왜 저한테 그러셨을까 안타깝기도 했고요. 아이고, 어머님 어떡해요? 지금 점수를 냈는데 기준점에 떨어지세요. 명의로 되어 있는 땅도 없으시고 따로 저희 아빠처럼 건물도 없으시고 뭐 하셨어요 여태까지. 결혼하려 했는데 에이 아쉽네요.
저도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결혼을 해야 하니까요. 탈락이세요, 어머님. 결혼 못하겠네요. 뭐, 뭐야? 지금 뭐 하는 거냐? 시애미를 상대로. 지금 상견례하고 있는 중이잖니? 저도 같이 지낼 가족이니까 어느 정도 점수가 맞아야 잘 지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화 안 끊으셨죠? 친구분들, 들으셨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아들 가지고 장사 실패하셨어요. 기준점에 안 맞아서 탈락하셨거든요. 안타깝게도 여기 아들 건물주는 되기 힘들겠어요. 다른 분들 많이 소개시켜 주세요. 너 조용히 못해?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리고 결혼은 애들 둘이 하는 거 아니냐? 왜 날 끌어들여서는? 저희끼리 하려고 했는데 끼어든 건 어머님이세요. 그리고 들어보니 교회에 소문이 쫙 났던데요. 청년부에 괜찮은 여자애들 점 찍고서는 싫다 하면 그렇게 괴롭히셨다면서요? 왜요? 그때는 다 탈락했었나 봐요? 그때도 이렇게 면접 보셨어요, 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벌 받아요. 아무튼 저희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쓸데없이 아들 건물주 만들 생각하시지 말고 기준점은 90점이니 더 돈 벌어서 오시던가 점수를 올릴 방법을 생각해 오세요. 그렇게 저와 엄마 아빠는 나가려는 채비를 하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시다며 들어누우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와중에 실눈 뜨고 있는 것이 보여 서둘러 나가는 중에 남자친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세아야, 뭔가 오해가 있었나 본데 우리 엄마 그렇게 못된 사람 아니야. 정말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 뿐이시래.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뭐가 오해인데 대체? 월급 반타작해서 말하고 엄마 아빠 직업 없다 했더니 뭐? 기준점에서 낮아서 탈락? 잘난 아들이랑 결혼하려면 심사에 합격을 해야 해? 너 무슨 하버드 다니는 애라도 되니? 웃긴다. 가짜라서 정말. 너랑 너 엄마는 주제를 먼저 좀 알아야 해. 빌붙을 생각하지 말고. 너 말 다 했냐? 찔리는 거 있네 이거. 너 다 뻥이지? 너 돈은 벌기나 하니? 그러니 이렇게 불불 날리지.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말 조심해. 너나 사과해. 나한테 무례하게 굴어서 화냈더니 나보고 찔리는 거 있냐는 거. 그리고 우리 합의 없이 엄마한테 홀랑 건물주라는 거 말해버린 거. 얼마나 몇 달 동안 건물 가질 생각에 설렜을까? 안쓰러워라. 나랏밥 먹고 일하시니까 돈 열심히 모아서 청와대 옆에 건물 세우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저는 머리 아프시다고 싸매고 있는 어머님과 그 옆에 그대로 생중계되고 있는 핸드폰, 그리고 화를 내며 째려보고 있는 남자친구까지 모두를 뒤로하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정말 가관이더군요. 그 이후로 어머님과 남자친구는 제가 너무 아까웠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오며 저를 붙잡기 시작하더라고요. 전화 올 때마다 받아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 잘못했다며 사과하는 내용이 거의 다였습니다. 실수였다고 하면서 말이죠. 물론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이나 행동 모두 다요. 다만 그러한 배려 없고 무례한 행동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그건 더 이상 실수가 아닌 거겠죠? 그 뒤로 집사님께 들어보니 동네에는 이미 소문이 다 나서 파렴치한 심호로 낙인이 찍혔다고 했고 남자친구는 청년부 친구들에게 모두 저에게 전화해서 붙잡아달라 사과했다고 전해달라고 하면서 구질구질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제 파혼 이후도 소문이 나게 되어 이제는 교회도 못 나간다고 들었네요. 그렇게 큰일 날 뻔한 어머님과 남자친구를 피한 저는 현재 건실하고 똑부러지는 남자친구를 만나서 행복하게 하루하루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운이 트여버렸는지 사업도 점점 더 대성하고 있고 코로나가 주춤하면서 매출도 3배가 더 늘었습니다. 엄마 아빠도 더 이상 말을 꺼내시지 않고 저를 믿어주며 응원해주고 계시고 정말 걱정 없이 잠도 잘 자고 있어 웃음이 떠날 일이 없답니다. 여기까지 운이 참 좋았던 제 파혼 이야기였습니다. 읽어주신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